이라고 하는 보수라는 것은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 예를 들면 애국애족이라든가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내 나라를 지키자고 하는 애국이라든가,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던 이념이 되었던 민족주의라든가, 척양척의 민족자주라든가, 이것이 보수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군이 물러나면 이 나라는 당장에 망한다. 그리고 일본의 나아버지에서 일본 구시마 오염수는 깨끗하니 우리는 마셔도 되고 우리는 시비 걸지 말아야 한다 하는 이와 같은 반민족적이요 반인륜적이요 반국민적인 운동을 하는 윤석열은 친일 매국노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수라고 말할 수 있느냐 보수라고 말할 수 없느냐의 초점의 기준은 민족주의가 있느냐 민족주의가 그게 대포하지 않느냐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일본 미국과는 공동을 같이 하고 공동운명체도 저 독도 인근 바닷가에서 일본군과 합동군사훈련을 했던 그런 반민족적 발상화를 저질러진 친일 내국노 윤석열은 한국인이 아닙니다. 바로 외놈이고 외놈 중에서 가장 질이 나쁜 침략주의자들이요 우리를 가려가면 우리의 고열을 빠르게 했던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우리 같은 사람을 좌파,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좌파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에는 정확히 말하면 진보가 있느냐? 진보가 있느냐? 진보적 주장을 하는 사람은 있으나 진보적 정당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에서 진보라고 하나? 기존의 체제나 하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 변화하고자 하는 것은 진보라고 일단 일컬을 수 있으나 지금 이 나라에는 좌파 진보인 척하는 정당은 존재하나 진보적인 정당은 사실상 진보당 조봉암 선생이 사형당한 이후에 이 나라에는 진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보인 척하는 정의당은 누구를 도와줬습니까? 친일 매국노 윤석열을 당선시켜 만들어진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민주당이 이중대라는 소리를 듣기 싫다, 그거가 듣기 싫어서 그런 무식한 사람들의 짓거리는 몇 마디에 자기의 행동과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은 소신 있는 정치인이 취할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이 바로 보수인 것입니다. 왜냐? 왜 보수냐? 우리 상해 임시정부가 주도했던 게 바로 민주주의였고 동아혁명의 척양척계가 민족자주가 바로 우리 보수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배국기구들은 어떤 것이냐? 민족반역집단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진에 나오는 민족반역집단이 있습니다. 그 단체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저자는 일본서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 일본인이 맞습니다. 암세포 암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포크 사람이 없어 일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놓으니 나라가 이 모양이 됐죠. 신이라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왜냐? 힘을 조금씩 덜어내면은 힘은 가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앙덩어리는 제거해 버려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은 서울에서 보수를 빙자하고 장소입니다. 왜 이렇게 언론들이 좀 써드느냐? 똑같은 친일 반민족 세력이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명분을 보수에다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를 상징하는 사기꾼 집단입니다. 국민의 암은 외세가 아니면 외세의 힘에 등을 업지 않고는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신라에 의한 상통일 이후에 이 나라를 지배해왔던 민족순환사와 그 괴를 같이 하고 외세에 의존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외의 문화에 아주 매몰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흔히 사자성어를 흔히 많이 쓰는데 이 사자성어라는 발상 자체도 외래의 문화 우존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정당성을 주장해야 되는데 중국의 고전에다가 근거를 둬야 하며 불합하나 미국의 학자의 이름을 들먹거려야만이 권위가 쓰고 설득력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까? 이 사고방식 자체가 매우 반민족적이고 외래문화 우존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라 중심의 역사가 지내오는 1370여 년 동안 외세의 침략은 이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은 1100년이었고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것은 714번이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침략 준비를 완료해놓고 그 시기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왜 주장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낭이라고 말하나 일본의 전략가들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 주장해서 영토 분쟁을 일으켜서 한반도를 재침해서 자기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아주 일본 정범들은 하나도 해당내 처리되지 않았고 4명만 사용시켰기 때문에 정범들이 다 지금 일본의 자민당이라는 강파를 거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이 바로 우리 침략 세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의 전범 전쟁 배상금 빌렸습니까? 전쟁 배상금 없애버렸습니다. 그럼 저게 지난 그러면 전쟁 배상금도 없애버렸고 전범 처리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한강진역이래요? 일본 총독 그렇게 아님에도 드는 놈 아벨 노고입기도 우리는 전쟁이 졌지만 전쟁에 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인 시시탐탐 이 나라를 재침할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떠날 때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저는 항상 노인들하고 얘기하기를 즐겼습니다. 뭉쳐야 되는데 제가 15, 17, 18때 항상 제가 접촉하는 사람들은 40, 50대가 아니라 70, 80, 60대 노인들이었어요. 그 노인들한테 얘기 들으면 정말 배워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일본 체육주자들이 폐망하고 떠나면서 어떻게 우리 한국인들에게 말한 줄 아십니까? 우리 공장 잘 지켜라. 40년 후에 돌아와서 이 공장을 운영할 것이다. 공장 잘 짓고 있으라. 그러면 45년에 떠났는데 바로 민족 반역자 독립군을 토벌한 다카키 마사오가 군사반환으로 정권을 잡자 20년 만인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일본이 진출했고 일본은 신종 친일파를 육성해 두었으니 그게 바로 문무선 자세입니다. 윤석열의 아들 윤계종이 문무성 자학생 1호로 선택된다는 것입니다. 자학생이 단순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일본군이 재침을 했을 때 내부에 협력할 수 있는 신종 친일파 양성을 위해서 윤계종을 1967년 37세이던 윤계종을 일본으로 데려가서 일본의 모든 자료를 두고 교육을 시켜서 박신범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미일 체제에서 미국이 뛰어있기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사라지면 바로
어느 날 복도를 날이 흐린 날 기습 점령해서 우리 초병들을 죽이고 거기다가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고 한반도를 향해서 미사일을 방향을 놓아둔다면 어찌할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